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운의 파트너 김우신입니다. 잘 지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동안에 제가 이 코스피 200 파생 상품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더니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궁금증들은 차차 제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에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파생상품 강의실 공지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제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한국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첨단 금융상품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배우셔서 투자했을 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모두 다 귀책 사유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차익거래하고요, 다양한 전략적인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파생상품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뭐 주식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식만 해도 상관없는데 파생상품을 만든 이유는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주식이라는 본류에서 자꾸 파생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생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선물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네? 선물이 있다 보니까 이거 옵션이라는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지나면서 발전돼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파생상품인데, 그로 인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전략은 뭐냐면요, 그냥 주식 같은 경우 사서 오르면 돈을 버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쉽게 오는 단방향 그런 매매 방법인 거죠. 거기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했을 때 생긴 것이 공매도. 다 안타깝게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공매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허용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못 팔겠어. 근데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해지 거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파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익거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차익거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차익거래, 프로그램 비차익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차익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차익거래 나오면 그런 거구나, 난 알고 있어, 이렇게 딱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익거래는 무위험 차익거래와 위험 차익거래로 나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일단 무위험 차익거래 쪽을 볼게요. 차익거래가 무위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초저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이익을 먹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시장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기계가 잡아내서, 사람은 못 잡아내니까 기계가 잡아내서 자동으로 그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가격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그 거래를 딱 잡아내서 매매하는 것이 바로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정사업본부, 이게 이제 우체국이라고 아시죠? 예, 우정사업본부가 주 활동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차익거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 지수 간의 비정상적인 가격 추이가 발생이 돼요. 시장에서 보면 이제 발생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가 나왔을 때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위험 차익거래다. 그래서
파생 상품에는 거래세가 없는 이유도 이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걸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거래세도 면제가 돼야 되고 우정사업부모는 주식거래세도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증권회사에다 거의 안 내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도 매우 낮아야 되고 슬리피지도 거의 0이어야 되고 트래킹에도 거의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위험 차익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도 무위험 차익거래는 많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시장이 똑똑해졌거든. 시장이 똑똑해져가지고 예전처럼 무위험 차익거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틈을 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의 이론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 가격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즉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합의하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보통 코스피 200 지수보다 선물 가격이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콘탱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탱고. 콘탱고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이게 기계적인 그 정상적인 선물 시장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백워데이션 상태가 나오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제 백워데이션 잘 안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백워데이션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백워데이션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 가격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선물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거야. 코스피 200 지수는 여기에 있는데. 그럼 이걸 백워데이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백워데이션 상태는 잘은 안 나옵니다만 가끔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차익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있는 현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 갖고서 차익 거래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의 이론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물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선물의 이론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론 가격하고 선물의 시장 가격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에다가 금리를 더하고 배당금을 빼서 선물의 잔존 기간을 곱해주면 코스피 200 선물의 이론 가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만기일 잔존 기간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만기일 날이 되면 여기 보는 것은 잔존 기간이 0이 되기 때문에 선물 가격하고 선물의 이론 가격하고 코스피 200 지수 가격이 다 같아져요. 이날 하루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많이 들어보셨죠. 3월, 6월, 9월, 12월에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종가는 선물 가격, 선물의 이론 가격, 코스피 200 지수 가격이 다 같아져요. 그날이 아닌 날들은 전부 다 달라요. 금액이.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 상위 우리 코스피를 차지하고 있는 200개 상위 있는 이 종목들을 시가총액 수치한 이 지수를 추종을 해서 결국엔 얘로 갖다 맞춰지는 건데 맞춰지기 전에 선물의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이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모습을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라인 돼 있는 거 있죠. 이 빨간색 라인이 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파란색 라인이 돼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선물의 이론 가격들이 계속 지금 움직이는 자리예요. 선물의 이론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지수를 보면 이 선물의 시장 가격이거든요. 이 선물의 시장 가격이 이렇게 이론 가격 내에서 움직일 때는 차익 거래 기회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론 가격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백워데이션 상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건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 시점을 노려서 프로그램이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요. 선물 매수하는 차익 거래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방송이나 뉴스에서 볼 때는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셨죠. 왜? 주식이 주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정상 가격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차익 거래가 안 나오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정상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이런 가격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뭐가 되면 비정상적인 흐름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는 선물이 고평가예요. 선물이 고평가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럼 요만큼 차이가 생기겠죠.
여기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요것을 먹기 위한 것이 바로 무위험 차익거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시장이 백오데이션 상태가 거의 없고 콘텐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거래보다는 매수 차익거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왜? 보게 되면 콘텐코 상태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론 가격이 결국에는 만기가 돼서 이론 가격이 결국은 만기가 돼서 만기일에 딱 수렴했을 때 얼마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요 폭만큼. 요 폭만큼을 결국엔 만기는 여기니까. 요 폭만큼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차익거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좋습니다. 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옵션의 다양한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선물의 차익 거래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옵션 갖고서 어떻게 다양한 차익 거래, 전략 거래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옵션을 만들어낸 이유가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위험을 커버할 수 있을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옵션이 나온 거거든요. 위험을 전가시키고 싶은데 돈이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했을 때 이 옵션이라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의 기본적인 부분이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 방어적 풋이라고 써 있는데요.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전략, 이게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뜻이 뭐냐면 프로텍티브 보호라는 뜻이잖아요. 뭘 보호해? 주식을 보호해. 주식을 보호해. 뭘로? 풋옵션을 매수해서. 그러면 이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델타를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요. 델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의 델타는 1이에요. 1. 주식의 델타는 1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손실이 나요. 올라가면 이익이 나고 그래서 1이거든요. 풋옵션은 등가격 풋옵션 2개를 매수해서 델타 중립을 만들어요. 풋옵션의 등가격 델타는 마이너스 0.5거든요. 마이너스 0.5인데 이걸 2개를 매수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주식의 델타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져도 내가 손실 날 게 이론적으로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 상태로 추가 하락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주가 하락 시 주가는 떨어져서 손실이지만 풋옵션 매수한 부분이 이익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손실을 커버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남을 수도 있고요. 커버한 게 조금 적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손실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주식에서 이익을 보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프로텍티브 풋옵션 매수로 손실이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하락이 클 경우에는 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쓰는 겁니다. 주가 하락이 크게 나올 것 같을 때. 예. 그래서 프로텍티브 방어적 풋을 매수해서 포트폴리오,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커버하는 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은 주가 하락이 클 경우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여기로 올라가면 수익이고요. 일로 떨어지면 손실입니다.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돼 있어요. 이게 주식의 그래프예요. 주가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주가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얘가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주식의 구조는.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하락을 하면은 손실이 이렇게 늘어나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하락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 풋옵션이라는 녀석을 사요. 이렇게 해서 풋옵션을 이렇게 사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포지션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익이 좀 적게 나죠. 주식만 갖고 있었을 때보다 이익이 좀 적게 나요. 왜? 풋옵션에서 한 프리미엄만큼이 적은 거니까.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여기서 제한돼 버리죠. 더 안 나는 거예요. 손실이 더 안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실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략들 중에 하나예요. 자금이 좀 많은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의 그런 지수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프로텍티브 풋 전략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커버드 콜이에요.
뭘 커버해? 주식을 좀 커버해줘. 주식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커버해줘. 뭘로 커버해? 콜옵션 매도로 커버해줘.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델타가 1이라고 그랬죠? 콜옵션도 델타가 0.5예요. 0.5인데 얘를 매수하면 0.5인데 얘를 매도해버리니까 두 개를 매도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 빼기 1은 0이 되는 거니까 델타는 결국은 중립에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텍티브 풋 전략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에 저기 하는 거냐면 얘는 보세요. 역시 주식이 바스켓 보유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콜옵션을 매도하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해지 비용을 적게 가져가고서 내가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보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해지 비용을 좀 적게 가지고 와서 내가 주식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미미할 경우에는 약간의 손실. 주가 하락이 클 경우에는 이 손실이 커져요. 왜? 돈이 들어왔다가 콜옵션에서 그냥 저기 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많이 막아주질 못해요. 네. 이따 이거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보합이거나 약세장인 경우 그냥 뭐 조금씩 그냥 약하거나 안 오르거나 이럴 경우에 쓰는 전략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좀 지우고 여기 보겠습니다.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여기가 이제 보면 수익과 손실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수익이고요. 이 밑에 떨어지면 이게 손실이에요. 손실이고 여기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에요. 이쪽에 오면 주가가 상승이고요. 주가가 상승할 경우고 이쪽으로 가면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입니다. 주가 하락할 경우고 주식의 전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는 일정 구간에 이 바이하는 구간에서 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델타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콜옵션을 매도를 하나 해버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콜옵션을 매도하니까 내가 매도한 것만큼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만큼 돈이 들어와요. 내 돈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콜옵션이 행사가 안 돼버리면 그 돈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콜옵션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 이 매도자는 계속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이 커버드 콜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온 것만큼의 이익을 콜옵션 매도에서 까먹고 앉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어느 일정 구간의 이익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커버드 콜이 많이 되는 게 여러분들 혹시 은행이나 증권에서 ELS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것들. 그게 뭐예요? 주가가 뭐 5% 이상 올라가면은 뭐 언제까지 5% 이상 올라가면은 뭐 수익률을 뭐 7% 줍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이 커버드 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파생 상품이에요. 원래 이 커버드 콜 전략만 있었는데 여기서 또 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야. 뭐 ELS니 DLS니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똑똑하긴 해요. 이런 걸. 그래서 얘가 어느 구간에서는 일정한 수익을 주겠습니다가 되는 거지만 그 구간이 넘어가 버리면 낙아웃이 돼버리고 낙인 낙아웃이 돼버리면 손실이 나가지고 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커버드 콜 전략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주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올라가면 무한대의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져도 뭐 손실이라는 건 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올라가면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는 그런 구조의 커버드 콜 전략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별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실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어떤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 이 커버드 콜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하,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남들보다 좀 우월해 보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컨버전과 리버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컨버전과 리버설 이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큰 손, 어떤 외국인, 어떤 증권 회사가 선물을 가지고 있어. 선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가 이 그래프가 이쪽이 올라가면 수익이고요, 떨어지면 손실입니다. 이거는 주가예요. 주가 이쪽이 상승이고요. 상승이고 이쪽은 이제 하락의 방향입니다. 선물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선물 매수는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발생이 되고,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면은 손실이 발생되는 그냥 델타가 1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합성 선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합성 선물을 매도를 해 가지고 하방으로 해서 차익 거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얼마나의 차이가 나오냐면 요만큼의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만큼의 차익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컨버전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합성 선물을 매도해. 지금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는데 합성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 선물 매도는 뭐예요? 고평가된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콜옵션을 매도하면 뭐예요?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저평가된 풋옵션을 매수해요. 그러면 돈이 나가겠죠? 돈이 나가. 델타는 1로 맞춰야 돼. 그래야 합성 선물 매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서 펼쳐가 되느냐? 비싼 콜옵션 가격이 내려오거나 그럼 내려오면은 공매도된 거니까 내가 버는 거죠. 싼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 들어온 거와 돈 나간 거를 쌤 해보면 나중에 컨버전을 처리할 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익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 날이 됐을 때 컨버전 물량에 의해서 또는 리버설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전략들은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전략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개인 투자자가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파생 상품을 잘 배우시고 정말로 이제 과거처럼 무슨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돈 된다니까 뛰어들어 보자 이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이론적인 무장과 어떤 부분들이 다 무장돼서 들어와서 파생 상품 시장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올바른 방법대로만 하시면.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큰 손이 됐다. 그러면 이 전략 필요합니다. 컨버전 그때 가서는. 왜? 돈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수익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꽤 쏠쏠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리버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설은 반대예요.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어. 주가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선물이 매도를 가지고 있는 이 내려가는 매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주가는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가면 상승이고요. 이쪽에 가면 하락입니다.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포지션 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선물 매도는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선물 매도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 구조에 가지고 있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나는 일정 구간에 이만큼의 이익을 먹고 싶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난 이만큼의 이익을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합성 선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합성 선물 매수하는 차익 거래가 발생되는데 합성 선물 매수는 뭐예요? 고평가된 뭐를 매도해? 풋옵션을 매도해. 그러면 돈이 매도했으니까 내가 매도했으니까 누군가 내 걸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 샀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돈을 줬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저평가된 콜옵션을 매수해요. 왜? 이건 내가 산 거니까 돈이 나가겠죠?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요. 델타 1로 맞춰요. 그리고 나서 비싼 풋옵션 가격이 내려오거나 싼 콜옵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요만큼의 수익이 언제 나온다? 만기 때 되면 나온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 만기가 되면은 뭐라고 나온다? 프로그램 매도 또는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컨버전 리버설과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물량들 때문에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정말 큰 손이 됐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지금 알고 계시면 훨씬 좋겠죠? 오케이. 자, 다음은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전략이에요. 스트레들 매수라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뭐냐면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면 양매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옵션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양매수라는 것은 양쪽을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콜도 매수하고 풋도 매수하고. 그럼 콜도 매수하고 풋도 매수하고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지수가 어디로 뛸지 모르겠어.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오를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릴 것 같아. 그래서 한쪽에서 대박이 터지고 한쪽은 포기할래 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스트레들 매수 또는 스트랭글 매수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만간 큰 일이 터진다고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만간 예를 들자면
조만간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완전 타결될 것 같아. 또는 조만간 그건 좋은 일이죠. 조만간 뭐 엄청나게 뭐 어떤 뭐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아.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 쓰는 전략인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드려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터진다고 할 때 쓰는 전략인데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수익과 가격에서 행사 가격 같은 녀석을 매수를 해놓으면 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손실 구간으로 잡혀요. 손실 구간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이익이 커지는 구간인데 요 가운데 있는 행사 가격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구간들은 손실을 잡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권장하진 않는 전략인데 가끔 뭔가 세상에 큰일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알려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들 매도 전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은 설명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마무리를 여기서 지을 겁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마련하는 이 코스피 200 파생 상품 특강 안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스트레들 매도 뭐였어요? 스트레들 매도 뭐였죠? 이러면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한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이 못한 내용들은 제가 특강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코스피 파생 상품으로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현명하신 큰손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원의 파트너 김용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